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흔히들 행실이 선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을 일컬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과연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뉴스만 보더라도 법을 어긴 각종 범죄와 사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있는 법 잘 지키는 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71주년 재헌절인 7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대문구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합니다. 일반보다 저렴한 200만 원 선이지만 예산 마련에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공덕역 지상부에 대한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마포구가 펜스 설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남구가 고속철도에 삼성역 운행이 필요하다는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국토부는 비효율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슬로건으로 민선 7기 성북구를 이끌고 있는 이승로 구청장에게 구정 운영 계획을 들어봅니다. 서대문구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 조리원에 비해 저렴할 것으로 알려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이 진행되면서 빠르면 올해 안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은 북가자동 주택가에 들어섭니다. 15인실 규모로 연간 390명의 산모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렴한 이용료도 눈에 띕니다.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평균 320만 원. 이에 비해 공공산후조리원은 시중보다 저렴한 200만 원 선으로 측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공공에서 좀 책임감 있게 감염병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면서 신생아를 좀 안전하게 남은 2주 기간이라도 양육을 하자. 해당 건물은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산후조리원과 함께 임신과 출산의 전과정을 돕는 케어센터 역할도 맡게 됩니다. 산정검사나 방문 간호사 서비스 등 흩어져 있던 임신과 출산 관련 서비스를 모두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출산을 하고 싶은 젊은 남녀에 대한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서 출산 후 24개월까지 우리가 관리해주는 출산에 대한 돌봄센터로 산후조리원 기능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두고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조리원 건립에 8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규정상 모두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 또 매년 운영비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대규모 역세권 개발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안공간 마련이냐.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마포구가 최근 부지 한쪽 면에 가림막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일명 경의선 공유지라 불리는 공덕역 지상부 구간입니다. 한쪽 면을 따라 2m 높이의 철제 기둥 14개가 세워졌습니다. 펜스 설치를 앞두고 기초 작업이 진행된 것. 지난 15일 오전 공사가 진행되다 경의선 공유지 측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습니다. 불시에 와갖고 예고도 없이 그냥 막 폭탄이 그냥 막 들이박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마포구가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에 대해 가림막 설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일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단체 측에 시설 자진 철거를 요청한 데 이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현재 마포구는 땅 소유주인 국토부와 함께 이 부지에 대한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시설물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펜스 설치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결론이 나갈 때까지는 현재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그 이후에 무슨 조치를 하든 안 하든 그때 가서 문제인데 이렇게 계속 자기들이 시설물을 추가로 계속 세워버리면은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경의선 공유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통보 없이 진행된 펜스 설치 작업을 중단하고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역세권 대규모 개발 계획이 아닌 다수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절차 자체를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그 개발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공간이 거의 9년째 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제 이 공간들이 그 이유는 이랜드와 철도시설공단이 이 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못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마포구는 올해 연말까지 공덕역 지상부 구간 내 불법 시설물을 전면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설물 추가 설치를 제지하기 위한 펜스 설치 작업도 강행한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반기 공덕역 지상부 구간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당초 강남 영동대로 지하 공간 개발 계획에 포함되기로 했던 고속철도 승강장이 올 초 취소됐습니다. 강남구는 미래의 국가경제 견인을 위해 고속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열었는데 국토부는 생각이 다르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복합 환승센터로 조성되는 삼성역에 고속철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강남구가 두 번째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엔 국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북 평화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대륙 유라시아 철도 시대가 열리면은 그 종착점이자 출발점은 삼성역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삼성역까지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또 계속해서 연결이 되니까 그쪽 국회의원하고 해서 그 1,200억 부분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만들겠다. 당초 영동대로 환승센터에는 GTX A와 C 노선 고속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었지만 국토부가 선로 용량과 이용객 부족 등을 이유로 고속철도 노선을 빼기로 하면서 현재 재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주요 선진국은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이 주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환승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도심지에 고속철도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철도역은 대부분 안 좋은 시설로서 외곽으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들 도심지로 철도역을 이끌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외국에서도 이미 그렇게 고속철도역을 도시 산업 중심지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 또한 삼성역 인근에 국제 업무 지구가 조성되는 만큼 수요 분석과 역사 설치에 따른 기술적 문제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강남 도심의 국가 중심지구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드시 고속열차가 진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GTX-C 예타 결과를 잘못 해석했다고 보고 이 배제한 것은 수정돼야 된다. 서울시 역시 수서역에서 멈춰 있는 고속철도에 삼성역 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고속철도 투입에 따른 이용 편의 효과가 작기 때문에 수서역의 기능 강화가 효율적 방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역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우수하긴 하지만 이 KTX의 종합적인 어떤 역사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주변 이미 충분히 개발돼 있고 노선의 문제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미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 수서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게 맞지 않겠나. 강남구는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확정할 GTX-C 노선에 따라 삼성역의 고속철도 운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국토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자치구별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현안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연결해봅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 이승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 네. 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느끼신 네, 소감 그렇습니다. 한 말씀 해주실까요? 지난 1년 동안 앞만 보고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고 예. 또 주민들과 함께 컨텐츠를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삼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희망과 믿음과 신뢰도 많이 쌓았던 것이 저에게는 큰 소득이었습니다. 예. 1년 동안 우리 1,400여 명 우리 구청 공무원 그리고 45만 주민 모두 함께해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네. 취임 당시에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셨죠. 물론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1년여 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이런 슬로건 아래 지금 1년을 집행을 했는데요. 예. 약 한 650여 회를 현장을 지금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 약 70여 군데 되는데 모든 교장선생님들을 다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었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수시로 현장에 달려가서 주민들이 불편했던 거 찾아오는 구청장이 아니라 찾아가는 현장에 찾아가는 구청장으로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네. 모든 단계적 절차를 줄이고 즉시 해결하는 이런 현장 구청장 주민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현장에서 많은 답을 찾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성북구의 많은 수건 사업들을 포함해서 취임 당시에 여러 공약들을 약속하셨죠. 현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가시화된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주민들하고 많은 사업을 약속을 했었는데요. 예. 현재 지금 주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지역에 대표적으로 삼양로 일대가 거의 유해 업소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대를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통학길로서 주민들이 굉장히 문화의 거리로 지금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큰 소득이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는 내부 순환대로 월곡동 하양램프 그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있었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달쯤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하양램프가 설치가 되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주민들이 굉장히 상습 정체구에서 고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이외에도 우리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구민들의 인조 잔디 구장이라든가 아니면 실버 복지센터, 그다음에 장이 행복 누림 도서관 복합센터라든가 온가족 행복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이미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성과들이 있었군요. 자, 이와 함께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청년 취창업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 성북구는 유일하게 대학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는 우리 청년 인구가 약 한 1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년부터는 저희 성북구에서 협치성북 청년 분과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이 예산을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제휴 예산을 내년도도 5억 정도 별도로 또 확보가 돼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저희 성북구는 1인 창조 기업 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벤처 창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는 무중력지대 청년들이 이런 센터가 있고 또 청년살이 발전소가 있어서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일자리가 금년에 2,848개를 현재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거리 청소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공원 순찰이라든가 어르신 일자리라기보다는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네. 현재 어르신들이 공동 작업장이 현재 저희 성북구에 7호점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 말까지 15점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만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성북구가 개청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에 미래의 100년 성북 선언도 발표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성북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미래 성북 핵심 가치는 풍요와 공존과 균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 우리 성북구 전 영역에 걸쳐서 5대 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주민 주도의 주민 결정에 의한 이런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즉 다시 말하자면 소통과 협치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1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장 구청장실 그리고 온라인 구민 청원 제도를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우리 제도권 내로 공동체를 계속 끌어들여서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가 주민 공모 사업을 더 확충해서 주민들과 함께 우리 성구를 이끌어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 중심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대학, 캠퍼스 타운을 끊임없이 계속 조성을 하고 또 생활 SOC를 계속 확충을 하고 청년 창업과 문화예술 창작거리를 조성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편 없는 생활 밀착형 생활 공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유연문 시설이라든가 안전시라든가 이런 스마트 앵커 시설을 만들고 특히 저희 지역에 동북선이라든가 강북 흥당선 개통을 위해서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성북민 모두가 평등한 건강 복지를 위해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을 하고 저희 지역에는 보건소를 비롯해서 보건분소가 지금 4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주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동을 할 것이며 특히 퇴직 후에 인생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는 50+ 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문 교육이라든가 인성 교육이라든가 새로운 상담 등 이런 50+ 센터에서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꾸준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앞으로 더 확충할 그런 계획도 지금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북구 하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곳이죠.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차근차근 다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승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성북구 민선 7기 중간 점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복을 입고 고궁 주변을 구경하는 관광 코스가 인기를 끌면서 퓨전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복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종로구가 청년 한복 홍보단을 꾸려 전통 한복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조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류에 힘입어 우리나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한복이 인기를 끌면서 4대 고궁 주변으로 한복을 입고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변형된 퓨전 한복을 착용하면서 한복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는 지나치게 변형된 한복에 대한 고궁 무료 입장 제한을 건의하는 등 전통 한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한복 홍보단을 위촉해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복을 잘 입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게 되는데 문제는 잘못된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좀 제대로 잘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오늘 한복 홍보단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청년 한복 홍보단은 전통 한복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6개월간 우리나라 한복의 아름다움과 바르게 한복 입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통을 좀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좀 빌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한복을 최소한도 알아야 그거를 고칠지 말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한복이나 이런 걸 입고 종로 문화재를 먼저 가서 홍보하는 거를 위주로 하고 한복을 입을 때 포즈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한복을 입을 때 좀 더 아름답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즈 이런 것도 다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될 종로구 청년 한복 홍보단. 홍보 영상 제작과 캠페인 활동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열리는 한복 축제에 앞서 전통 한복의 인식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각종 인구 대책이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텐데요. 올해도 엄마 아빠와 함께 육아 환경을 만들자는 캠페인의 하나로 육아 상식을 겨루는 예비 아빠 육아 골든벨이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예비 아빠와 엄마, 뱃속의 아이가 함께 퀴즈 대회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 육아 정책과 임산부의 출산 징후, 아이의 첫 예방접종 시기 같은 알쏭달쏭 육아 상식이 문제입니다.
아빠는 열심히 맞추고 엄마는 응원합니다. 바빠갖고 공부는 많이 못했는데요. 제가 또 감이 좋아서 좋은 감으로 잘 찍어서 좋은 점수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여 쌍의 부부가 참가한 예비아빠 육아 골든벨. 중간 탈락자 없이 서바이벌 형식으로 퀴즈의 정답을 맞춰 최종 우승자를 가려냅니다. 단순한 이벤트에서 벗어나 육아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육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싶고 이제 같이 할 육아니까 좀 더 공부해서 이제 태어날 아기한테 좀 더 잘해주려고. 서울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마련한 예비 아빠들의 진땀나는 육아 상식 겨루기는 4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같이 하는 함께 육아, 같이 있는 행복 육아가 주제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의 육아 골든벨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아빠 육아 골든벨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식을 바꾸고 아빠와 엄마의 공동 육아를 응원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7월 11일로 지정된 인구의 날을 기념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달부터 부설 주차장 이용 요금을 제로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생과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최근 한 서울시 의원이 교육청 공무원들만 주차장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을 보면 상생과 공존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